이번 시간에는 얼마 전 3분기 실적을 발표한 메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메타 실적이 발표되고 주가가 20% 이상 폭락했습니다. 올해만 70% 이상 주가 하락이 있었죠. 메타의 악재는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메타의 일회활성 이용자 수는 정체 중이고 돈이 되는 북미 시장은 더 이상 성장이 없습니다. 과거 돈이 됐던 페이스북, 인스타 광고는 릴스에 집중하다 보니 수익성도 악화됐습니다. 이 거시경제는 침체를 예고하고 있고 경기 불확실성으로 다음 분기 광고 매출은 더 쪼그라들 것으로 보입니다. 리얼리티 랩스의 매출은 퀘스트2의 부진으로 판매가 급감하였고 돈 들어갈 때가 천지입니다. 이건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시장에서 메타에 대한 실망감과 우려는 주가를 과거 5년 전으로 돌려놨습니다. 이번 3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인지 해서 실적 발표와 컨퍼런스 콜을 자세히 뜯어봤습니다. 주가가 떨어진 이유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그리고 컨퍼런스 콜에서 저도 항상 까댔었던 마크 주커버그의 메타버스에 대한 신념을 얘기할 때 머리를 한 대 맞은 느낌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앞으로 1, 2년 안에 릴스가 틱톡과의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면 메타가 넥스트 테슬라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하나씩 말해보겠습니다. 메타가 헤매는 이유는 기존 사업의 성장성이 한계에 부딪히고 새로운 뭔가를 찾아내야 되는데, 새로운 먹거리로 선택한 메타버스가 사람들의 호응을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메타버스가 미래인 건 알겠는데 마크 주커버그가 생각하는 이러한 방식은 아니다는 거죠. 그런데 컨콜 내용에서 보니까 메타가 준비하고 있는 메타버스 세계는 훨씬 광범위했습니다. 이번에 발매된 퀘스트 프로나 기존 발매된 퀘스트 시리즈는 VR 기기로 메타버스를 연결해주는 하드웨어죠. 우리는 기술이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걸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스마트폰의 터치 기능이 편해서 사용했을까요? 스마트폰에 폴더블 기능이 굳이 필요할까요? 카메라는 왜 굳이 3, 4개씩 달아서 가격이 올라가는 걸까요? 지금 우리가 운전하는 것도 크게 불편하지 않은데 위험할 것 같은 자율주행에 왜 많은 기업들이 뛰어드는 걸까요? 기존 시장에서는 기술이 보편화되면 생산량이 늘어나고 가격이 낮아지고 이는 새로운 경쟁을 낳게 됩니다. 한마디로 돈이 안 됩니다. 이 새로운 기술에 대한 수요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통해 인류는 발전해 왔습니다. IBM의 컴퓨터, 애플의 스마트폰, 테슬라의 전기차와 같이 각 시대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테크 회사들은 하드웨어를 지배하고 산업 생태계를 만들었습니다. 충분한 기술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이 산업 생태계를 만들고 새로운 수요를 창출했던 거죠. 그 기술에만 안주하고 변화하지 않았다면 지금과 같은 인류 생활은 없었을 겁니다. 메타는 인류의 근본적인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서 다음 메타버스라는 시대적 흐름에 하드웨어부터 시작해서 메타버스라는 전체 시장을 플랫폼으로 장악하고자 하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가 사람들이 메타의 메타버스를 대하는 태도를 모를 리 없을 겁니다. 내가 아는 걸 마크 주커버그가 모를까 의아해했었습니다. 로블록스가 현재 돈을 벌고 사람들이 모이고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메타버스 세계라면 메타는 그 이상의 메타버스 세상 전체를 먹겠다는 큰 포부를 가지고 있는 거죠.
최소 5년간 지금 쓰고 있는 돈을 쓴다고 합니다. 10년 뒤에 결과를 보고 현재 투자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 VR 기기인 퀘스트 시리즈는 매년 새로운 시리즈가 나올 겁니다. 이 아이폰이 핸드폰으로 일상생활의 필수품이라면 이 VR 퀘스트 기기는 게임용뿐만 아니라 업무용으로도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투자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이번 실적 발표에서 퀘스트 프로 기기에 대한 마이크로소프트와의 협업이 발표됐습니다. 갈수록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될 거고 기능도 업그레이드 될 거고요. 업무용으로 더 효율적으로 업무할 수 있는 옵션이 생긴다면 VR 퀘스트 기기는 새로운 IT 필수템으로 자리 잡을지도 모릅니다. 아이패드 같은 태블릿 PC처럼요. VR 기기라는 새로운 시장이 확실하게 열리는 거죠. VR 기기 중 퀘스트2 시리즈가 현재까지 가장 많이 팔렸는데 2020년 출시되어 1,500만 대 가량 팔렸습니다. 이 유저들을 위해서 퀘스트에서 다양한 컨텐츠들이 보급 중입니다. 앱스토어는 사실 비교가 안 되지만 새로운 시장에 계속 확장해 가고 있는 거죠. 메타가 퀘스트 스토어 메타 앱에서 15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 금액도 갈수록 커지겠죠. 그리고 10년 뒤 메타버스 세계를 장악한 후 과거를 돌아봤을 때 그때의 결정이 올바른 결정이었다고 확신하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최소 5년간 기다려야 된다고 했는데 5년은 어떻게 기다리냐? 이 테슬라가 지금 주가가 된 건 불과 3년도 안 됐습니다. 과거에는 테슬라 모두가 안 된다 했었습니다. 당장에 캐시카우 같은 것도 없고 당장 문 닫는다 해도 이상할 게 없는 회사였죠. 전기차 10년 동안 외쳤는데 인프라도 없었고 사는 사람도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산업 생태계를 믿고 기술에 투자했고 지금의 테슬라가 됐습니다. 사실 전기차와 테슬라는 이제 시작이죠. 마크 주커버그도 이런 걸 하고 싶은 겁니다. 이 패러다임을 바꾸고 산업 생태계 자체를 갈아엎을 수 있는 뭔가를 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이 산업에 미국 기업 중에서도 가장 돈 잘 버는 회사 중 하나가 하고 있는 겁니다. 메타의 주가가 70% 이상 떨어지니 사람들이 메타가 곧 망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아직도 메타는 매년 130조 이상을 버는 회사입니다. 실적 발표 즉시 주가가 24% 떨어진 실적이 영업이익률 20%입니다. 돈을 따박따박 잘 벌고 있는 회사라는 거죠. 다만 성장성이 꺾였고 미래에 대한 우려로 주가는 무려 5년 전 가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럼 SNS 사업은 잘하고 있는가? 성장성이 확실히 둔화되긴 했지만 패밀리 앱스의 영업이익은 93억 달러로 34%의 영업 마진을 나타냈습니다. 이 패밀리 앱스에 대한 투자 금액도 전체 메타 투자 금액의 80% 수준입니다. 1일 활성 이용자의 둔화가 과거 대비 뚜렷하지만 AI 검색 엔진, 광고 및 비즈니스 메시징 플랫폼 등을 통해 집중 투자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메타의 고유 자산은 앱 생태계를 이용하는 자신이 보유한 19억 명의 1일 활성 이용자라고 했습니다. 이들이 떠나지 않고 메타의 생태계 안에 머물러야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머물게 하기 위해 메타는 지금까지 디지털 세계에 맞춤하여 효율적으로 변화해 왔습니다. 이들을 퀘스트 하드웨어를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하고 퀘스트 하드웨어를 이용해서 호라이즌 월드를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제가 만약 메타에 투자를 한다면 그 시점은 릴스가 틱톡과의 싸움에서 유리해지는 시점일 겁니다. 일단 SNS의 시대적 흐름은 숏폼 동영상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틱톡은 미국 젊은 세대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숏폼 동영상의 선두주자입니다. 하지만 메타는 유행에 따라 벤치마킹과 편리한 사용 방법, 시대적 트렌드를 포착하는 능력을 통해
기존의 경쟁자들 제치고 SNS 최강자로 군림해 왔습니다. 메타는 리스에 집중함으로써 분기당 5억 달러 이상의 매출 손실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숏폼 동영상이 광고 노출 횟수가 적으니까요. 만약 리스가 숏폼 동영상을 통해 다시 한번 시장을 지배할 수 있다면 틱톡으로 떠난 고객을 다시 데리고 올 수 있음과 동시에 다시 한번 노후화된 플랫폼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휘발성 동영상 숏폼 사업을 하기엔 패밀리 앱스와 연동 가능한 메타가 틱톡에 비해 훨씬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메타버스에 투자를 한다면 현재 패밀리 앱스와 메타버스와의 플랫폼이 보다 효율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을 겁니다. 메타가 엄청난 수익성에도 불구하고 지금과 같은 밸류에이션을 받는 이유는 자신의 고유한 자산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특별한 고유 자산도 없는데 언제든 옮겨 다니는 SNS 이용자를 대상으로 광고로 돈을 버니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메타는 19억 명의 1일 활성 이용자를 자신의 고유 자산인 메타버스로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한동안 메타의 주가는 약세를 면치 못할 겁니다. 4분기 가이던스가 실망스러웠고 내년의 비용 전망 또한 우려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이 이익률은 쪼그라들었지만 전 세계에서 광고 사업으로만 130조 이상을 버는 회사입니다. 이 새로운 광고 모델과 광고 효율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1위 활성 이용자 수도 꺾인 모습은 아닙니다. 내년 하반기 퀘스트 보급형이 새롭게 나온다면 VR 기기는 더 큰 변화가 있을 겁니다. 만약 퀘스트에 대한 투자가 5년 동안 계속되어 보급률도 높아지고 새로운 아이템으로 자리 잡게 된다면 VR 하드웨어에서는 메타가 시장을 장악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퀘스트 앱스토어를 운영하면서 지금 애플이 앱스토어를 운영하는 것처럼 돈을 벌 수도 있습니다. 이 퀘스트를 통해 호라이즌 메타버스 세계를 경험할 거고 증강현실과 신경 인터페이스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모든 메타버스 플랫폼들이 상호작용할 수 있는 생태계, 이것이 마크 주커버그가 생각하는 메타 플랫폼즈의 이상적인 모습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메타는 이런 역사적 시도를 해볼 만한 돈이 있다는 거죠. 이번 영상은 메타를 매수 추천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성장주 투자자라면 시장에 편승하기보다는 본질적인 사업 구조의 성장성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고 한 기업의 사업가 의사결정을 이해하고 생각해보자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